다가온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당선자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에 관해 혹시 들어보셨나요? 바로 머나먼 조선시대 예언서적을 통해서 말이죠. 올해는 그간의 힘들었던 시간 때문인지 전무후무하게 쏟아지는 청년 실업자와 코로나로 인한 미래 사회의 변화를 앞두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리더는 누가 될 것인가에 관해 어느 때보다 대선에 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 가운데 조선 왕조의 저명한 예언서인 정감록에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예언되어 있다는 건데요. 조선 중기 이후 민간에 널리 퍼진 예언서 정감록은 송하 비결 및 제감 유록과 함께 조선의 3대 예언서로 꼽히며 조선 왕조가 개국한 지 정확히 600년 후인 임신년부터 조선의 말세가 찾아올 것을 예언한 감결유와 비결서의 집성이자 민간에 널리 유포되어 온 금서이며 예언서입니다. 고서에는 신인이 갓을 빗두로 쓰고 옷을 벗으며 성양공자처럼 8의 숫자로 나타난다고 예언되어 있는데 조선에 닥칠 환란이 명확하게 서술되었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고 현대의 굵직한 정치사도 예언되어 있다는 분석이 있어 오늘날까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아울러 정감록에는 이번 20대 대통령 당선자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진 바 현대의 여러 사건들과 허경영 후보의 국가혁명 배당금당이 언급되어 있다고 하니 이게 과연 사실일까요? 과연 새로운 시대와 세상을 이끌어갈 인물로 정감록은 누구를 지목했을까요? 정감록과 2022년 대선에 관한 이야기, 다가올 4년을 이끌어갈 새 시대의 인물, 바로 영상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감록은 조선의 선조인 이심이란 사람이 이씨의 대흥자가 될 정씨의 조상 정감이란 사람과 금강산 비로대에서 나눈 문답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후 해당 책은 조선의 흥망대세를 예언하며 왕위의 계승자를 논하고 역사의 흐름 가운데 어떠한 재난과 화변을 맞아 세태와 민심의 변화가 어떨 것인지 예측했는데요. 다만 이들이 모두 실존 인물이라는 증거가 없고 문헌상으로 정조 9년인 1785년 홍보경의 옥사에서 정감록에 대한 언급이 이 책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또한 저자는 조선 왕조의 역성혁명을 합리화하고 민심을 조작하기 위해 이를 서술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으며 저자나 성립 시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는데요. 반왕조적이며 현실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시대 이래 금서에 속해왔고 민간에서 은밀히 전송되어 온 바 당초에는 병화를 피하는 소극적이고 은둔한 사상이 민심과 일치하여 전파되었지만 조선 후기 하대로 내려올수록 반왕조적인 색채가 더해져 반란이나 밀란은 모두 정감록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는 분석이 많아졌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공식적으로 인수된 것이 아니라 사본으로 수전하여 전해졌기 때문에 그동안 전성자에 의해 첨삭이 가해졌을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 이래 이상적 미래 세계를 대망해온 민중신앙과 관련이 깊은 한국의 대표적 예언서라는 점에서 여러 맥락과 함께 연구의 필요성이 늘 존재해왔고 정감록의 예언은 역사적 불일치나 실패 속에서도 비밀스러운 미래를 창조하는 역할을 해왔는데요. 풍수적으로 완전한 예언과 대비하여 오히려 풍수적으로 불완전하고 연대 추정이 모호한 점이 효과적으로 작동한 바 정감록의 예언은 한국 민중들이 다양한 역사적 국면에서 고서의 구절을 재해석하고 개정하며 일종의 종교 문화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현재의 팍팍한 현실과 바라는 꿈결의 이상 사이의 불일치를 정감록과 함께 재해석하고 새롭게 수용하면서 지금의 현상을 달리 해석해보고 논의해보는 도구로 작용한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대선을 앞두고 정감록의 구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날에서 앞두고 있는 사회 변화를 한번 상상해보겠습니다. 정감록은 조선시대 당시 금소로 정해졌음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왔습니다. 사랑치에는 정감록, 안치에는 토정비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조선시대 당시 인기가 상당했던 고서인데요. 글씨로 직접 써서 복사본을 만들고 이 과정에서 퍼져나감에 따라 정감록의 원본은 존재하지 않는 데다 수많은 변종들로 이루어졌지만 현대의 우리와 같이 팍팍한 현실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민중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신축성이 있는 내용과 얇은 두께, 한글로 복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었던 만큼 정감록의 예언이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그렇다면 정감록의 지난 예언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첫째, 조선의 이씨 왕조는 망하고 정씨의 진인이 나타나 계룡산 지역을 수도로 나라를 건설한다. 이 부분으로 인해 조선시대 당시엔 인기가 높으면서도 금소로 지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실제로 홍경래의 난이나 동학혁명 등 역사적으로 알려진 주요 반란들이 일어나는데 사상적으로 연관되어 있기도 했죠. 둘째, 인천과 부평 사이에 밤중 천척이 정박한다. 이는 후대 인천 상륙작전을 예언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으며 셋째, 백두산 북쪽에서 오랑캐의 말이 긴 울음소리를 내면 평안도와 황해도 하늘에
원한 맺힌 피가 넘칠 것이다. 이는 6.25 전쟁에서 중국의 개입을 설명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고, 넷째, 호랑이와 토끼의 당하여 남북이 서로 소태 발같이 대치하리라. 1950년이 호랑이의 해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남북의 6.25 전쟁을 예언한 것이라는 해석들이 존재했습니다. 앞서 말했듯 정감록은 손으로 옮겨 써오던 복지본이었으나 일본에서 활자로 처음 인쇄되기 시작했는데요. 호소이 하지메라는 사람이 정감록의 유통에 막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이 내용을 일본에 유리하게 변형해서 유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출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세대를 거쳐 뇌리와 기억 속에서 각인된 정감록은 오늘날 다시금 이 인물로 인해 주목받고 있는데요. 바로 20대 대통령 후보 허경영입니다. 1년 전 벼랑간 제 채널에 나타나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던 댓글을 남긴 그, 사기 전과도 없고 사기친 적도 없다며 당당한 모습을 보이던 그, 과연 정감록에 나타난 허경영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정감록에는 세 가지 환란이 예언되어 있으며 이 중 하나가 말세의 아주 흉한 대환란인데 괴질이 돌아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인간은 가만히 웅크려 있어야 하지만 대환란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밭을 찾아야 한다는 해석이 존재하는데요. 이때 이 밭이 허경영 후보가 제안하는 배당금 정책이라는 분석입니다. 허경영 후보 지지자 측은 1992년부터 2012년까지 전반기 동안은 신인의 지상낙원이 집승지, 즉 열집이 모두 잘 사는 나라로 진입하려 해도 아직 때가 아니라 불가능하지만 2013년부터 2020년까지의 중반기에는 신인의 말을 들으면 집승지에 진입하여 국민이 모두 잘 살 수 있었다고 설명하는데요. 다만 2022년인 지금은 2020년 이후 수십 년 동안 후반기에 대환란 시기에 진입했기 때문에 어렵다는 분석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늦게나마 등장한 신인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면 모두가 파멸의 길로 진입할 것이라는 해석이 존재합니다. 말인즉슨 열집이 모두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열집이 한 집이 되는 대참화가 일어날 것이며 셋으로 나뉜 사람들이 소란을 일으키며 서로 싸우고 벌집, 호랑이굴 같은 세태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저서의 이민영과 계면연에 남과 북이 서로 다툼이 있고 안팎이 세력을 다투어 충신과 열세는 싸움터에서 그 뼈가 서로 엉켜 뒹굴고 왕비와 임금의 인척은 고립된 성에서 피눈물을 흘릴 것이라는 예언이 있어 허 후보 지지자는 등장한 신인인 허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글쎄요. 다른 건 몰라도 흥미로운 내용은 맞았던 것 같습니다. 대선이 임박한 만큼 투표에 대한 관심은 더욱 뜨거워지는 시기.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투표가 어려운 선언을 대상으로 한 선상투표가 실시됩니다. 지난 23일 시작된 재외투표는 지난 28일 마감되었으며 선관위가 집계한 해외선거, 임명부 확정선거 인수는 약 22만 명으로 다만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재외선거 사무 중지를 결정한 상태인데요. 3월 3일부터 투표 마감 시점인 9일 오후 6시까지는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일절 금지되기 때문에 막바지 표심 흐름을 감지할 수 없는 이른바 블랙아웃 기간에 접어듭니다. 투표일 6일 이내에 실시한 여론조사는 외부에 발표할 수 없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있기 때문인데요. 대선 투표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전투표는 3월 4에서 5일 이틀간 시행되고 방역당국의 격리조치 대상인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사전투표 2일차인 5일 안에 투표가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의 외출 허용 시각부터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가 가능한데요. 다수의 확진자와 의료 및 지원 인력이 있는 생활치료센터 10곳은 사전투표 1차에 한해 특별 사전투표소를 별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선거 당일에 투표하려는 확진자와 격리자 또한 그날 오후 6시부터 7시 30분 사이 본인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이번 대선이 이전의 유수, 어느 대선보다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표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더 늦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정감록의 예언은 현실이 될까요? 어떤 선인이 다가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게 될까요? 여러 계승자에 의해 전해져 내려온 정감록이기 때문에 단순 예언의 일치 여부뿐만 아니라 인간의 기억과 생성, 재구성의 관점에서 예언서의 내용을 흥미롭게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정감록을 중심으로 한 사회를 바라보고자 하는 기억이 민중의 대립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 사회로 퍼져나가는지 흥미로운 지점이 많았는데요. 기억의 문자로 다시 문자가 기억으로 전환되어 가면서 오늘날의 기억은 어떻게 또 훗날의 문자로 기억되게 될까요? 오랜 시간 기억 속에서 살아남은 오늘의 예언이 어쩌면 그러한 방향에서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는 3월 9일 새로운 세상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흥미롭게 보셨다면 정말 큰 힘이 되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클릭해 주시고 보고 싶으신 영상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스릴로팡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